아마 많은 분들이 포화지방은 안 좋고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살찐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지방들을 중심으로 지방을 섭취해야 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하고 사실과는 전혀 다르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요리할 때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 중에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당장 주방에서 버려야 할 식용유 7개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무심코 집에서 쓰고 있는 식용유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오늘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첫째, 콩기름, 대두유라고도 하는데 같은 식용유입니다. 두 번째, 카놀라유, 유채씨를 짜서 만드는 카놀라유란 캐나다에서 주로 생산 유통되기 때문에 캐나다산 오일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포도씨유, 네 번째, 옥수수유, 다섯 번째, 해바라기 씨유, 여섯 번째, 아마씨유. 해외 직구나 수입 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 flaxseed 오일을 기억해 주셔야 해요. 유기농, 오가닉 인증했다는 마크가 있어도 버리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홍화씨유. 아마씨유와 마찬가지로 수입 제품이 많아서 영어 이름 safflower seed 오일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별약 요리할 때 대체 뭘 써야 하는 거야? 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식물성 식용유 7가지를 버려야 하는 의학적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이유를 이해하신다면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 산패에 취약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이 7가지 식용유를 버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지방은 동물성 지방이든 식물성 지방이든 지방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당에도 포도당, 과당, 젖당이 있는 것처럼 이 지방산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화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포화 지방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탄소 한 개가 양쪽에 탄소와 손을 잡고 위와 아래로 수소를 하나씩 잡고 있는 모양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인데요. 불포화 지방선은 또 다르게 보이는 그림처럼 수소를 버리고 탄소들끼리 양손을 다 잡고 있는 걸 이중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요런 이중결합이 1개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 부르고 2개 이상이면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오메가3, 오메가6가 바로 다중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은 육류, 치즈, 버터, 달걀 등 동물성 식품에 주로 존재하지만 코코넛, 야자 열매 등 특정한 식물성 식품에도 많이 있습니다. 버터를 보면 알 수 있듯 포화지방은 실온에서는 단단하게 굳고 따뜻한 곳에서는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포화지방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고열에 노출되어도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이고 포화지방에 비해 산패되기 쉽습니다.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요리를 하지 않아도 빛이나 공기, 열에 의해 손상된다는 것이죠. 지방의 산패란 철이 녹쓰는 것과 같이 기름이 산화되어 불쾌한 냄새와 맛을 내게 되는데요. 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는 산패의 속도가 0인 반면에 버려야 할 7가지 기름에 많은 오메가6 리놀레산의 경우 실온에서는 40배 넘는 산패 속도로 진행됩니다. 100도씨일 때 포화지방산이 0.6의 속도로 산패되는 것에 반해 불포화 지방산은 100으로 산패 속도가 166배가 된다고 하니 100도씨를 훨씬 넘기는 튀김 요리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문제는 이런 산패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데요. 특히 이런 불포화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하거나 튀길 때 다양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독성 물질이 DNA, RNA를 손상시키고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9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 하나를 먹었을 때 독성 물질의 섭취량은 담배 25개 피를 피웠을 때 들어오는 것과 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어쨌든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의 농도가 포화지방인 코코넛 오일에 비해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유 등 식용유가 10배가 넘게 생긴다고 하니 튀김 음식 안 먹을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집에서 요리를 할 때만큼은 굳이 저 7가지 식물성 오일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기름별로 산패의 취약성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대두유, 옥수수유, 면실유, 카놀라유 등 모두 버터에 비해 최소 5배에서 9배 산패에 취약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봐도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동물성 포화 지방보다 좋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두 번째, 식물성 오일 가공 과정에서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용유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려면 여러 차례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핵산과 같은 용매로 기름을 추출해야 씨앗에서 기름을 빼낼 수 있는데 여기서 잔류 용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식용유 제조 과정에서 3, 4차례의 열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열에 의해 독성 산화물질들을 생성할 수 있어 이미 제조 과정에서부터 독성 산화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듯 지나치게 많은 가공 과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 변형 원료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문제예요. 국내 소비의 75%를 차지하는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의 원료가 대표적인 유전자 변형 GMO 원료이고 심지어 식용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GMO 원료는 영양정보 표시가 필수가 아니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떤 씨앗을 사용해 만들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식용유가 좋을까요? 네, 당연히 화학용매제나 열을 가하지 않고 덜 가공된 식용유가 좋습니다. 세 번째, 염증을 올리는 오메가6 섭취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유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 영양제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좋은 오메가3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메가6를 덜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탄소끼리 손을 잡고 있는 이중결합이 여러 개인 다중불포화 지방산 중 이 이중결합이 세 번째 탄소에서 처음 시작되면 오메가3라고 부르고 이중결합이 여섯 번째 탄소에서 시작되면 오메가6라고 부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오히려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6는 인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재료 같은 것인데요. 오메가3의 기능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 몸은 오메가3를 이용해 항염증 물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또 오메가6와 오메가3는 동일한 효소를 통해 몸에서 사용되는데 오메가6 지방산을 과량 섭취하면 오메가3가 사용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질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그 자체가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염증을 막는 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두 물질 오메가3인 EPA와 DHA를 인체가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감소시키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를 통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1대1에서 4대1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동물성 포화지방을 대체하여 식물성 식용유의 섭취가 늘면서 오늘날 서구 사회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은 15대1 수준이고 심지어 20대1의 비율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메가6 섭취량이 무려 1,500에서 2,000%가량 많다는 것이죠. 한국에는 정확한 섭취 비율이 나온 적은 없지만 패스트푸드,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은 더욱 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메가6 지방산이 왜 안 좋은 거냐고요? 예전에 제가 콜레스테롤 영상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증가시켜 간상동맥 경화증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연구에서는 리놀레산이 과량 포함된 식습관은 크기가 작고 고약한 질 나쁜 LDL 입자의 산화를 촉진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어요. 심지어 오메가6는 생선이나 어유 보충제로 섭취한 EPA를 세포막에 보존시키는 인체 기능 자체도 저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오메가3를 매일 챙겨 먹어도 오메가6 섭취가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메가6 섭취량별 영향을 분석한 연구 문헌을 보면 전 세계 모든 인구 집단에서 간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메가6 섭취량이 적을수록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 볼게요.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아마씨유, 홍합씨유 이 7가지 식용유가 지방에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이유는 우리가 좋다고 알고 사용했던 이 식용유들이 첫 번째,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산패에 취약해 조리 과정에서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씨앗 콩기름의 제조 과정 자체가 많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유전자 변형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식물성 식용유들은 오메가6가 다량 들어있고 이는 염증, 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떤 식용유를 써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식용유에 대해서도 유명 유튜버 의사들이나 전문가들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공통으로 요리에 사용하면 좋은 기름으로 말하는 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굽거나 후라이, 튀김에는 적당하지 않은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샐러드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하시고 열을 가하는 요리를 하실 땐 좋은 식용유를 찾으신다면 가공 처리가 덜 되고 산패 위험이 적고 오메가6의 함량이 적은 식용유를 쓰시면 되겠죠. 식물성 식용유로는 첫째, 아보카도유, 두 번째, 코코넛 오일을 쓰시면 좋고 동물성 식용유로는 천연버터, 라드, 우지, 오리기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동물성 초화 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별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